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수혜주로 꼽히던 배당주들이 급락했는데요. 고배당주 투자 정말 끝난 것일까요? 더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워낙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요. 대략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소영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것과 비교해보면 대상기업 요건은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3억 초과분에 대한 최고 세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배당 성장률과 상관없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업종의 특성상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도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자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350개, 상장사의 14%라고 합니다. 시장이 실망한 포인트는 바로 세율인데요. 최초 세법 개정안에서 25%였던 최고 세율이 35%로 10%포인트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자 감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핵심은요. 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배당 확대 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초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이 49%에서 27.5%로 20%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27.5%가 아니라 38.5%로 최종 확정이 되었죠. 이 정도 감세로는 최대 주주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망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무엇보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던 것이요. 이제는 분리과세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최종안이 발표되면 관련주들 주가 조정폭이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4월 이후 성장주 못지않은 상승을 이어가던 고배당주들이요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조정다운 조정 없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수준이었어요. 실망스러운 세제 개편안이 이러한 하락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플러스 고배당주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ETF라고 언급되던 ETF들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융주에만 투자하는 ETF들 조정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주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요. 배당주 투자 망한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단기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의 부정적인 여론을 종합해보면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고액자산가 중심의 고배당 투자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자산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요. 종합과세입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요. 그러면 번거로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요.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게끔 치밀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다시 보면요. 연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분리과세 22% 그대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 조용히 미소를 지은 분들은 최대 주주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매년 골칫거리였는데 이제는 종합과세 걱정 없이 배당주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연 배당소득이요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38.5%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연 3억 원까지는 22%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연 5%로 가정했을 때 배당금으로만
연 3억 원을 받으려면 투자 원금이 얼마가 돼야 할까요? 바로 60억입니다. 투자 원금 60억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이 큰 세금 부담 없이 국내 배당주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요. 해외 주식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면서 현금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데요. 종소세 부담 때문에 국내 배당주는 그리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이 국내 고배당주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졌죠.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내년부터 현금 부자들 사이에서는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주 한 종목 10억 원 미만 이 두 가지 요건을 지키면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20억이 있다면 배당주 A에 5억, 배당주 B에 5억, 배당주 C에 5억 이런 식으로 대여섯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종목당 투자 금액을 10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면요, 대주주 요건도 피할 수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연 5%라고 가정한다면 배당금 1억 원은 22% 분리과세되니까 종합소득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는요, 고배당주는 종소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예금 그리고 해외 주식 배당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요, 은행 예금의 일부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일부도요, 국내 배당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주식 투자했는데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연 4에서 5% 수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요, 변동성 낮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지 않은 퀄리티 스타일 주식들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있을 거고요.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죠. 고배당주 ETF는 분리과세 혜택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본 차익이 목적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 최근에 매입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최근 주가 하락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주 ETF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연 5% 수준의 안정적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가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분배금지금 내역인데요, 연초만 해도요, 연환산 5%가 넘었습니다. 6월에는 4.68%까지 낮아져요. 분배금은 오히려 올랐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배율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요, 7월 말 기준 분배금을 8월 1일 종가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다시 연 5%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안정적 배당이 목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고배당주가 절세의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고배당주 투자하시려는 분들, 일단 고배당주에 얼마를 투자할지 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이고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몇몇 종목들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시고 모니터링 하셔야겠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분리과세가 목적이신 분들 지금 당장 주식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시 보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연도에 귀속되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즉 올해 주식 사서 내년 초에 받는 배당금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분리과세 혜택 보려고 올해 주식 샀다가 오히려 내년 초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목적인 분들은 고배당주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사셔야 합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수혜주가 내년에는 수혜주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혜주인데요, 정작 내년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계획만 세우시고요, 일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모니터링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배당주 ETF도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 말고
고배당주 ETF 쪽으로도 관심을 돌려볼 수가 있겠죠. 고배당주를 둘러싼 노이즈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요. 주가 하락을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과표 관리에 진심인 분들 내년부터는 종속세 걱정 없는 배당주 투자 가능해지니까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